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 놀라운 말을 누가 했을까요?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리백 캠페인 최고 책임자가 했던 장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아리백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져 있었는데 이 아리백 정책을 빠르게 보완한다면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약속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도 돈 되는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백, 이 용어 모르시는 분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2022년 대선은 물론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아리백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애써 부인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아리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리백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수출길이 막힌다. 이 사실 아마 모르는 분이 이젠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적인 납품 요건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기도 한다잖아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내용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리백 하기 싫다고 국내임처럼 애써 부인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리백, 다들 아시다시피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런 의지로 출범된 캠페인이잖아요. 애플, 구글 등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리백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445곳이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캠페인이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다. 이런 용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리백에 이미 참여한 기업들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애플 등은 이미 100%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2050년 이 시기까지 딱 지키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좀 늦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를 세웠으니 밀어붙인다. 글로벌 기업들 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리백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도 강화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은 내년 1월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일명 탄소 국경 조정 제도거든요. 이거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거든요. 유럽연합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여기도 비슷한 법안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젠 화석연료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출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점에서 지난 3년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발전의 카르텔이다. 이런 낙인을 찍으면서 탄압했잖아요.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떨어졌죠. 바로 이 점이 MBC와 인터뷰에 나선 울리 윌슨 아리백 캠페인 최고 책임자가 가장 아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죠. 재생에너지 목표가 축소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후퇴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리백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12%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평균인 53%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일본도 36%, 베트남도 58%, 중국에서도 아리백 회원사들은 59%의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과 대한민국은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윌슨
최고 책임자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아리백은 한국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장 어려운 국가, 재생에너지를 카르텔이라고 낙인 찍었으니 가장 어려운 국가로 3년 연속 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선정됐다는 점도 지적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이 그야말로 잃어버린 3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윌슨 책임자는 대한민국의 희망도 얘기했어요. 어떤 희망이냐? 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공약은 아리백 정책 권고와 전반적으로 일치합니다. 공약을 환영하고 특히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한민국에서 최소 33% 이상 늘리라고 권고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부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제도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게 뭔 얘기일까? 송전 인프라 문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 그리고 아리백 인증 체계, 이것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윌슨 최고 책임자는 이런 충고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 동안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만나 재생에너지 공약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돕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윌슨 최고 책임자의 말처럼 한국이 정말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그런데요, 그 근거도 제시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624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은 잠재력의 2%도 아니고요. 0.2%에 불과한 124메가와트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 수치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보니까요. 영국 환경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와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가 공동 작성했던 한국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방안, 이런 보고서에 담긴 수치더라고요. 여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 먼 바다에 부유식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624기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624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2023년 기준 석탄, 원자력, 신재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발전량을 다 더한 결과가 144기가와트더라고요. 그러니까 624기가와트면 이거 4배 이상 많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상풍력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아니 서해나 남해 여행 가서 바람 맞아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람 엄청 세잖아요. 그 바람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발전했으면 정말 이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대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한 최대치이니 실제 가능한 것은 이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적더라도 이 정도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해상풍력 이거 뚝딱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바람개비처럼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해상풍력 발전이 시작되면 그 주변에서 업을 하시는 지역 어민들,
아무래도 물고기 안 잡힌다 이런 반발이 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 풍경을 망친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건설 비용, 이 바다에 이 풍력 발전기를 세워야 하니 건설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요, 이것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이미 해상 풍력을 통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라남도 영광군 같은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기본소득을 줘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상 풍력 문제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들어있었죠. 이 일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 방침이 또 다른 파급 효과를 낳을 전망이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요즘 우리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거, 물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겠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만큼이나 또 어려운 곳이 있죠. 요즘 건설사들 무너진다는 이야기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PF 부실에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내 시장에서 건설업체들이 퍽퍽 쓰러지고 있는데요. 이런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 ENC, SK 에코플랜트, 이런 데들은 해상풍력 설계, 조달, 시공 모두 갖춘 것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어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증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국내에서 고정단가 계약까지 완료한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총 11개. 이 중 2개 프로젝트가 공사 중이고요. 올해 또는 내년까지 착공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총 9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2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장도 총 20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 사업비도 약 58조 원 규모. 이는 2027년에서 2028년 착공 가능한 물량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건설 경기도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자원은 없지만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 광활한 바다에서 아직 석유는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바람이 있었다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이 선물해준 이 바람, 전기가 되고 기본소득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거 너무나 놀랍고 반갑지 않습니까? 아리백 덕분에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정말 바람으로 돈 버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